자, 방금 소개받은 김건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네, 한국도시지리학회 학술부장으로서 발표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제 대학원생들하고 발표를 무려 6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네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김익회 박사님이 지방 중소도시에 있어서 스마트 시티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홍성군, 충남 홍성군의 스마트 시티 리빙랩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리빙랩을 통해서 주민 참여,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안타까운 점은 이 스마트 시티, 아까 스마트 시티는 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그런 사업들을 실제로 수주를 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정더 유아이트라고 하는 업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학회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연구팀으로서 리빙랩을 수립하는 부문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한국도시지리학회가 컨소시엄의 주체가 되고 저희 지리학자들이 참여를 하고 업체가 같이 컨소르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어반 플래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도시지리학회 좀 배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홍성군, 뭐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지만 홍성군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하면서 홍성군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군청에서도 좋았고 주민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산시 이런 지자체들에서 또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한국교원대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맞닥뜨려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의 예산이었는데 거절을 했거든요. 안타까운 측면이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지리학 하는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의 파이도 좀 키워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홍성군 스마트 시티 리빙랩,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넘어가네. 자, 먼저 홍성군은 충청남도에 있는 지자체죠. 인구가 10만. 어느 날은 10만이 깨졌다가 어느 날은 10만이 회복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충남의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 예산군하고 접경으로 돼 있는 곳이고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바다도 있고요. 내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성군은 특징이 농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에 있어서 제1의 축산 단지가 돼 있는 곳이죠. 그에 따라서 돈사, 돼지 우리, 그다음에 한우, 소와 관련된 이런 축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축사가 많다는 건 결국 이제 악취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의견이 제시가 됐고, 결국 스마트 시티 중에서 리빙랩이라는 거, 살아있는 실험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일상생활 속의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리빙랩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민들의 의견을 끌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결국 연구원이 돼서 하나의 실험실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맞춤형의 그런 제안들을 제시해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는 정부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주민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익계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뭐 챌린지, 타운 챌린지, 시티 챌린지, 솔루션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 백데이터로서 이 리빙랩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홍성군,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시티 위주, 도시 위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자체 확산을 통해서
군 단위에서도 점차 스마트 시티 서비스들이 혹은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성군 스마트 시티 리빙랩, 결국 홍성군은 스마트 도시 계획의 성공의 열쇠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홍성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바로 홍성군 스마트 시티 리빙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리빙랩을 운영하는 방법론들, 그래서 디자인 띵킹,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운이 좋게 확산기가 아니었던 8월 달에 2주 간격으로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홍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홍성군 개요에서 홍성은 어떻게 보면 군이죠. 지자체 군 단위 지자체고 그러다 보니까 읍이 세 개입니다. 홍북읍, 홍성읍, 광천읍. 이 홍성읍에 이제 군청이 소재되어 있고요. 이 북쪽에 홍북읍과 맞닥뜨려 있는 예산군 여기에 이제 내포 신도시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홍성군에 대한 지역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동안 저희 연구진이 답사를 한 루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읍과 3개 읍과 8개 면을 답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답사를 통해서 홍성군이 안고 있는 문제, 외부인이 바라보는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홍성군민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은 뭔지를 1차, 2차 워크숍에 걸쳐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신 의견들을 키워드로 추출을 해보니까 내포 신도시, 또 인구 유출이 많이 된다는 것, 또 농촌지대다 보니까 스마트 농업, 특히 스마트팜, 재배, 유통, 판매. 그래서 홍성이 뭐 한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딸기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지역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팜을 통해서 적은 노동력으로 효율적으로 농사 짓는 방식 이런 그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또 농민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요. 또 홍성군도 마찬가지로 분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화, 노년층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지? 막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리빙랩, 2주 뒤에 2차 리빙랩을 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특히 홍성군이 안고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축산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게 과학기술을 도입을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럼 악취 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뭐, 주민들이 다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사료에다가 그 악취를 제거하는 사료를 소나 돼지에게 먹이면 그 분뇨가 냄새가 나지 않게 된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꼭 굳이 센서나 정보통신 기술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하게 해결책을 찾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제시를 해 주시게 되고요. 또 홍성군은 아까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당항이라고 하는 새우, 조개 요거로 유명한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또 결국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되면 관광객들도 이용을 하고 지역 주민도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45명의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것들을 키워드로 추출을 하고요. 또 우리 포털에서 많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워드 클라우드 분석 기능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넣으면 키워드별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성 군민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보니 아무래도 이제 광천, 홍천은 이제 광천읍의 젓갈이 유명하죠. 젓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스마트 서비스로 해달라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또 보건소, 축사, 또 서비스 격차 이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의 주요 의견들이 뭔지를 글자의 크기나 색깔별로 파악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 준 것을 스마트 서비스로 구성을 해본 예시가 되겠습니다. 결국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농업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센서를 통해서 작물의 온도를 유지시켜준다든지 또 뭐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오히려 좀 균형은 더 들 수 있지만 이런 스마트팜의 서비스들을 도출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또 더 핵심적인 내용, 에코팜에 대한 내용을 사례로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노트북이 오래돼서 잘 넘어가진 않네요. 또 홍성군은 군단임에도 불구하고 홍성읍 같은 경우 군청 소재지인 홍성읍에는 구시가지가 있고 또 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엄청나게 심하고 군청을 방문해주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가 주요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를 하기 위한 구성도 이걸 또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게 진정한 스마트 서비스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리빙랩을 통해서 도출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결국 이 스마트 리빙랩이라는 것이 스마트 시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필수적인 공모 사업의 기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의 통풀 확산 사업, 챌린지, 시티 챌린지, 타운 챌린지, 솔루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뭐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가 전담한다라고 이제 그들이 장담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저희는 그들이 장담하는 거를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시티 리빙랩 지리학이 갖고 있는 이 주민 참여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시지리학회가 컨소의 주체가 되고 한국교원대학교 또 뭐 경북대학교나 또 뭐 충북대학교나 이렇게 지리 전공자들이 참여해서 이런 스마트 시티 사업을 선도해주는 그 연구진으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